재성 씨와 서연 씨는 결혼한 지 8년 된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한국 부부예요. 재성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아내를 챙기는 걸 잊지 않아요. 서연 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고 있지만 요즘 들어 일상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서연 씨는 운동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에서 재성에게 말해요. 오빠, 오늘도 필라테스 가볼게요. 건강 챙기려고. 재성은 커피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아내를 보며 미소 지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와. 네가 활기차 보이니 나도 기분 좋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가득해요.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키스하며 집을 나서지만 속으로는 작은 설렘을 느껴요. 필라테스 수업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데 처음에는 정말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서 그곳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닌 새로운 자극의 장소가 돼요. 수업 중에 서연 씨의 시선이 자꾸 도윤 씨에게 가요. 도윤은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탄탄한 근육과 거친 매력을 가진 남자예요. 이혼 경력이 있어서 주변에서 위험한 타입으로 소문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재성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격과는 정반대예요. 첫 만남에서 도윤은 서연 씨의 자세를 고쳐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요. 서연 씨, 다리 위치가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좋아요. 이렇게 그의 손이 살짝 스치자 서연 씨는 가슴이 살짝 뛰어요. 아, 네.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하지만 그 손길이 머릿속에 남아요. 수업이 끝난 후 도윤은 물통을 챙기며 서연 씨에게 다가와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처음 보니 신입생이시네요. 몸매가 좋으신데 더 다듬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의 미소가 장난기 어린데 서연 씨는 얼굴이 붉어져요. 과찬이에요. 그냥 건강 챙기려고 왔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 말을 떠올려요. 재성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오늘 수업 어땠어? 피곤하지? 라고 물어요. 서연 씨는 좋았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도윤의 칭찬이 맴돌아요. 밤에 재성과 함께 TV를 보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업으로 향해 있어요. 다음 화요일 아침, 서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야겠네라고 중얼거려요. 센터에 도착하니 도윤이 먼저 인사해요. 서연 씨, 오늘도 밝아 보이네요. 준비됐어요? 수업 중에 그는 그녀의 등에 손을 대고 여기 근육을 더 의식하세요라고 말해요. 그 접촉이 자연스럽지만 서연 씨는 몸이 뜨거워져요. 도윤 씨, 이렇게 해도 돼요? 그녀가 물으며 웃어요. 도윤은 완벽해요. 남편분이 부러우실 거예요. 그 말에 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해요. 글쎄요, 재성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려요. 수업 후 도윤은 로커룸 근처에서 기다리며 커피 한 잔 어때요? 피로 풀어요라고 제안해요. 서연 씨는 시계를 보며 집에 가야 하는데 라고 망설이지만 결국 따라가요. 근처 카페에서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요. 이혼 후에 자유로워졌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겹더라고요. 서연 씨는 어때요? 결혼 생활 만족하세요? 서연 씨는 커피를 저으며 안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가끔 새로운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녀의 눈빛이 반짝여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매력적인 분들은 더. 그 칭찬에 서연 씨는 웃지만 속으로는 재성과 비교돼요.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재성에게 저녁을 차리며 평소처럼 대화를 나눠요. 재성은 오늘 늦었네? 수업이 길었어? 라고 물어요. 서연 씨는 응, 친구랑 이야기 좀 했어. 라고 거짓말해요. 밤에 재성이 안아주며 사랑해라고 속삭이지만
그녀는 도윤의 목소리를 떠올려요. 다음 날 아침, 목요일 수업을 위해 서연 씨는 옷을 고르다 평소보다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어요. 이게 더 편할 거야 라고 자신을 속이며 집을 나서요. 센터에서 도윤은 그녀를 보자마자 와, 오늘 스타일 좋네요 라고 말해요. 수업 중에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라고 가르쳐요. 그 손길이 길어지자 서연 씨는 숨이 가빠져요. 도윤 씨, 너무 세게 누르지 마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해요. 도윤은 웃으며 죄송해요. 하지만 효과 좋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자 도윤은 개인 레슨 해볼까요? 기본 기술 더 알려줄게요 라고 제안해요. 서연 씨는 좋아요. 언제요? 라고 대답해요. 별도의 방에서 그는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하듯 만져요. 긴장 풀어요. 이렇게 하면 피로가 풀려요. 서연 씨는 눈을 감고 그 느낌에 빠져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요. 그녀가 속삭여요. 도윤은 남편분이 안 해주시나 봐요. 아쉽네요. 그 말에 서연 씨는 눈을 뜨고 재성은 바빠서라고 변명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흥분이 피어올라요. 그날 오후, 서연 씨는 집에서 아이를 재우며 핸드폰을 확인해요.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해요. 저도요. 고마워요. 재성은 저녁에 들어와 요즘 필라테스 재미있나 봐. 표정이 밝아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응,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라고 대답하지만 그 취미는 도윤이에요. 주말에 재성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업 날짜를 세고 있어요. 월요일 저녁, 서연 씨는 재성과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지만 집중이 안 돼요. 오빠, 내일 수업 가도 돼? 그녀가 물어요. 재성은 당연하지. 네가 좋아하니 좋다. 그의 대답이 따뜻하지만 서연 씨는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도 다음날 화요일,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도윤은 오늘은 코어 운동 중심으로 해볼까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이끌어요. 수업 중에 그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이렇게 버티세요라고 속삭여요. 그 숨결이 귀에 닿자 서연 씨는 몸이 떨려요. 도윤 씨, 가까워요. 그녀가 작게 말해요. 도윤은 운동할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어요. 수업 후 카페에서 도윤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요. 서연 씨, 정말 매력적이에요. 남편분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손해죠. 서연 씨는 커피 잔을 쥐며 그런 말 들으니 기분 좋네요. 집에서는 그냥 엄마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나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살짝 스치며 여기서는 그냥 서연 씨예요. 자유롭게 그 접촉에 서연 씨는 가슴이 요동쳐요. 집에 돌아와 재성에게 오늘도 재미있었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도윤과의 순간이 반복돼요. 목요일 아침, 서연 씨는 화장을 살짝 더 신경 써요. 이게 나답지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센터에 가니 도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 씨, 오늘 예뻐 보이네요. 수업에서 그는 파트너 스트레칭을 제안해요. 제가 지탱할게요. 몸을 맡겨보세요. 서연 씨는 그의 팔에 기대며 움직여요. 그 가까움에 그녀는 얼굴이 달아올라요. 도윤 씨, 이게... 그녀가 중얼거리지만 그는 좋아요. 느끼세요 라고 말해요. 수업 후 그는 주말에 시간 있어요? 산책 어때요? 라고 물어요. 서연 씨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해요. 그날 저녁, 재성은 꽃을 사들고 들어와요. 네가 좋아할까 해서 샀어. 서연 씨는 감동받아 안기지만 마음 한구석에 도윤의 제안이 있어요. 고마워, 오빠. 그녀가 말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지만 서연 씨는 핸드폰을 확인해요. 도윤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그녀는 답장을 망설이다. 네, 가요라고 보내요. 다음날 주말 아침, 재성과 아침을 먹으며 친구 만나러 갈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서요. 공원에서 도윤을 만나요.
그는 미소 지며 와줘서 고마워요.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요.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걸으며 도윤은 서연 씨, 요즘 제 생각해요? 라고 물어요. 서연 씨는 얼굴을 붉히며 가끔. 수업 때 그녀의 대답에 도윤은 웃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특별해요. 그 말에 서연 씨는 가슴이 설레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도윤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아요. 추우면 안 돼요. 그는 재킷을 벗어 덮어줘요. 서연 씨는 고마워요라고 말하지만 그 따뜻함이 재성의 것과 다르게 느껴져요. 산책 중에 도윤은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아요. 이혼할 때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외로웠죠. 지금은 서연 씨 만나서 좋네요. 서연 씨는 공감하며 저도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가끔 숨이 막혀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솔직해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극 제가 줄 수 있어요. 그 대담한 말에 서연 씨는 눈을 마주치지만 피하지 않아요.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웃고 이야기하다 헤어질 때 도윤은 다음 수업 때 봐요. 더 기대돼요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순간을 되새겨요. 재성에게 돌아가 친구랑 즐거웠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도윤과의 만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그 주말 저녁 재성과 함께 식사하며 서연 씨는 평소처럼 웃어요. 하지만 밤에 재성이 안아주며 너 없인 안 돼라고 말할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져요. 수업에서 도윤은 더 가까이 다가와요. 지난 주말 즐거웠어요. 더 자주 만나요. 서연 씨는 좋아요라고 대답해요. 개인 레슨 중에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려요.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려요. 서연 씨는 몸을 맡기며 도윤 씨, 이 느낌이라고 속삭여요. 그날 카페에서 대화는 더 깊어져요. 서연 씨, 제게 빠지는 거예요? 도윤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모르겠어요. 하지만 흥미로워요.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재성의 따뜻한 저녁 인사에 미소 짓지만 마음속 유혹이 점점 커져요. 목요일 수업에서 도윤은 이번 주말 또 만나요 라고 제안해요. 서연 씨는 망설이지 않고 내라고 해요. 그 주말 재성에게 쇼핑 갈게라고 말하고 도윤을 만나요. 카페에서부터 시작된 데이트는 공원으로 이어져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아요. 서연 씨,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 씨는 손을 빼지 않아요. 그 접촉에 가슴이 터질 듯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는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채 재성을 마주해요. 오늘 어땠어? 재성의 물음에 좋았어라고 대답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변하고 있어요. 이런 만남이 반복되며 서연 씨의 일상은 점점 도윤으로 물들어요. 매 수업마다 접촉이 자연스러워지고 대화가 깊어져요. 재성은 여전히 아내를 믿지만 서연 씨의 마음속에 유혹의 씨앗이 싹트고 있어요. 수업 후에 도윤 씨와 헤어진 후 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어요.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해요.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밤 되세요. 처음에는 그냥 수업 관련 이야기였어요. 다음 스트레칭은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오곤 해요. 서연 씨는 집에서 재성이 잠든 사이에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가슴이 설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성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 씨에게 말해요. 오늘 저녁에 일찍 올게. 같이 영화 볼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기대할게.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도윤의 메시지를 생각해요. 점심때 도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요. 서연 씨, 요즘 결혼 생활 어때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녀는 망설이다 답해요. 안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가끔 새로운 게 필요할 때가 있네요.
도윤은 재빨리 응답해요. 저도 그래요. 이혼 후에야 자유를 느꼈어요. 서연 씨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왜 지루하게 살아요? 그 말에 서연 씨는 얼굴이 붉어져요. 재성과 8년을 함께했지만 이런 칭찬은 오랜만이에요. 저녁에 재성이 돌아오자 서연 씨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요. 재성은 피곤한 얼굴로 안아주며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미소 짓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어요. 다음 화요일 아침 필라테스 수업 전에 도윤은 카카오톡으로 오늘 수업 후에 커피 어때요? 라고 보내요. 서연 씨는 좋아요라고 답해요. 수업 중에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스치자 평소보다 더 강한 전율이 느껴져요. 도윤 씨, 집중이 안 돼요. 그녀가 작게 속삭여요. 도윤은 웃으며 그게 매력인데요 라고 대답해요. 수업이 끝나자 도윤은 지하 주차장으로 서연 씨를 데려가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이혼한 후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떨려요. 서연 씨는 가슴이 쿵쾅거리지만 물러서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그녀가 중얼거려요. 도윤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럼 잠깐만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5분만요. 열심히 운동한 기념으로. 하지만 그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그들은 동네에서 떨어진 작은 카페로 가요. 테이블에 앉아 도윤은 서연 씨의 손을 살짝 만져요. 서연 씨, 남편분은 당신의 이런 면을 모르겠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 씨는 시선을 피하며 재성은 착해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일상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달라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그 말에 서연 씨는 속으로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지만 헤어질 때 그의 입맞춤 같은 뺨 스침에 몸이 떨려요.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재성에게 오늘 수업이 늦어졌어라고 말해요. 재성은 괜찮아. 피곤할 텐데 쉬어라고 대답해요. 밤에 재성이 안아주지만 서연 씨의 머릿속에는 도윤의 손길이 맴돌아요.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도윤은 어제 즐거웠어요. 더 만나고 싶어요 라고 보내요. 서연 씨는 저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라고 답해요. 대화가 깊어지며 도윤은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연 씨는 동정심이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들어줄게요. 목요일 수업 후 도윤은 다시 주차장으로 데려가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할까요? 그는 서연 씨를 끌어안아요. 그녀는 저항하다가 포기해요. 도윤 씨,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요. 도윤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라고 속삭여요. 그들은 근처 모텔로 가요. 문을 닫자마자 도윤은 그녀를 안아요. 서연 씨, 당신이 필요해요. 서연 씨는 눈을 감고 이번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라고 자신을 속여요. 그 순간의 열기가 그녀를 휘감아요. 끝난 후 서연 씨는 거울을 보며 이게 나야? 라고 중얼거려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 씨는 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친구 만나서 늦을게. 재성은 알았어. 조심히 와라고 답해요. 그의 신뢰가 서연 씨를 더 아프게 해요. 저녁에 돌아와 재성과 식사할 때 그녀는 웃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솟아올라요. 재성 오빠, 오늘 어땠어? 그녀가 물어요. 재성은 바빴어. 너 덕분에 버티지. 그의 말에 서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후로 만남이 잦아져요. 다음 주 화요일 수업 후 도윤은 오늘도 그곳으로 갈까요?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네라고 대답해요. 모텔방에서 도윤은 서연 씨, 당신은 내 아니에요.
아내의 배신으로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라고 해요. 서연 씨는 저도 그래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며 자신을 설득해요. 집에 돌아와 재성에게 문화 수업 갔어라고 거짓말해요. 재성은 좋아. 새로운 취미 생기니 다행이야 라고 말해요. 카카오톡 대화가 더 잦아져요. 밤늦게 재성이 잠든 후 서연 씨는 도윤과 채팅해요. 오늘 당신 생각만 했어요. 도윤의 메시지에 그녀는 저도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아요. 도윤은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외로움을 채우는 거지 배신이 아니에요. 그 말에 서연 씨는 위안을 받아요. 다음 목요일 만남 후 도윤은 주말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서연 씨는 재성이 출장 가서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답해요. 주말 아침 재성은 출장 가방을 챙기며 일찍 올게. 사랑해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안아주지만 속으로는 도윤을 기다려요. 도윤과 만난 카페에서 그는 오늘은 하루 종일 함께 할까요? 라고 제안해요. 그들은 모텔로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도윤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서연 씨, 당신 없인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도윤 씨,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나요. 도윤은 물론이죠. 우리만의 세상이에요. 저녁에 재성이 전화해요. 지금 뭐해? 서연 씨는 도윤 곁에서 집에서 쉬고 있어라고 거짓말해요. 통화 끝난 후 그녀는 울음을 참아요. 이게 안 돼. 끝내야 해. 하지만 도윤의 키스에 다시 빠져들어요. 다음날 아침 도윤과 헤어질 때 그는 매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며 죄책감을 씻으려 해요. 그 주중에 카카오톡으로 도윤은 서연 씨, 당신의 결혼 생활이 지루한 이유 알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나랑은 달라요. 서연 씨는 맞아요. 재성은 착하지만 열정이 없어요 라고 답해요. 재성과 저녁 산책할 때 그녀는 미소 짓지만 마음속에 도윤의 말이 맴돌아요. 오빠, 요즘 나 어때? 그녀가 물어요. 재성은 항상 예뻐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그 말은 평범해요. 다음 화요일 수업 후 또 모텔로 가요. 도윤은 이혼할 때 아내가 바람 피운 게 이해돼요. 이런 느낌 때문이었을 거예요.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우리는 달라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녀가 반복해요. 집에 돌아와 재성에게 친구 집에 다녀왔어 라고 말해요. 재성은 즐거웠나 봐. 요즘 밝아 보여라고 해요. 서연 씨는 응, 그래라고 대답하지만 가슴이 무거워요. 만남이 반복될수록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져요. 쇼핑 갔어. 학원 다녀왔어라고 재성에게 말해요. 재성은 여전히 믿어요. 네가 행복하니 나도 좋아. 그의 말에 서연 씨는 죄책감이 커져요. 밤에 혼자 욕실에서 눈물을 흘려요. 미안해, 재성 오빠. 하지만 다음날 도윤의 메시지에 다시 끌려가요. 오늘 만나요? 그녀는 네라고 답해요. 목요일 저녁 모텔에서 도윤은 서연 씨, 사랑해요라고 고백해요. 서연 씨는 놀라 도윤 씨, 그건 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포옹이 무너져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이제 그만해야 해라고 결심하지만 카카오톡 알림에 손이 가요. 도윤의 좋은 밤 메시지에 미소 지어요. 재성과 함께 잠자리에 들지만 그녀의 꿈속에는 도윤이 나타나요. 주말에 재성과 공원에 가요. 재성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우리 항상 이렇게 행복하자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응이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도윤과의 만남을 비교해요. 저녁에 도윤에게 메시지 보내요. 오늘 재성과 산책했어요. 그런데 당신 생각이 났어요. 도윤은 그게 바로 우리 감정이에요.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서연 씨는 그 말에 안도해요. 이런 식으로 만남이 이어져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윤의 말과 손길에 넘어가요. 재성의 신뢰가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지만 죄책감은 점점 쌓여가요. 서연 씨는 거울 앞에서 이게 나야? 라고 물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다음 만남이 기다려져요. 재성 씨는 요즘 서연 씨의 변화가 기쁘게만 느껴졌어요. 필라테스 시작한 후로 아내가 더 밝아 보이니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서연 씨가 집에 들어올 때 30분에서 1시간쯤 늦는 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수업 끝나고 친구랑 이야기 좀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죠. 재성은 원래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배신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며 서연 씨에게 오늘도 열심히 해라고 말하고 저녁에 돌아와 피곤하지? 라고 물으며 안아주는 게 일상이에요. 하지만 점점 작은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서연 씨가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녀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놓지 않아요. 재성이 가까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뒤집거나 채팅창을 닫아요. 처음엔 요즘 SNS 많이 하네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 동작이 자꾸 반복되니 이상하게 느껴져요. 저녁에 소파에 앉아 재성이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서연 씨는 핸드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별로 그냥 수업 갔어라고 대답해요. 재성은 미소 지으며 그래 네가 즐거우니 좋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스며들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성은 빨래를 돌리려고 서연 씨의 운동 가방을 열어봐요. 평소처럼 옷을 꺼내는데 가방 바닥 작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요. 펴보니 주차권이에요. 날짜는 지난 화요일, 장소는 동네에서 꽤 떨어진 한적한 동네예요. 중심 상가나 체육센터 쪽이 아니에요. 재성은 그걸 보며 고개를 갸웃해요. 여기서 뭐 했지? 쇼핑 갔나? 하지만 서연 씨가 그날 수업 끝나고 집에 바로 왔어라고 말한 게 떠올라요. 주차권을 주머니에 넣고 빨래를 계속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저녁에 서연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재성은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요즘 필라테스 어때? 나도 같이 가볼까? 건강 챙기고 싶네. 서연 씨는 손을 멈추고 웃으며 오빠 바쁘실 텐데 혼자 가는 게 편해요. 재성은 그래? 그럼 그 도윤 씨라는 사람? 네가 전에 말했던 그 트레이너라고 슬쩍 던져봐요. 서연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요. 시선을 피하며 아, 그냥 클럽 멤버예요. 별로 안 친해.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라요. 재성은 응, 알았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이름이 왜 그렇게 익숙한지 생각해요. 서연 씨가 전에 도윤 씨가 자세 잘 가르쳐줘라고 했던 게 떠올라요. 그날 밤 재성은 잠이 안 와요. 침대에 누워 서연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봐요. 뭔가 이상해. 왜 주차권이 거기서 나왔지? 마음이 불안해져요. 새벽 1시쯤 서연 씨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재성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요. 손이 떨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믿어야지. 하지만 호기심이 이겨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결혼 기념일 날짜예요. 화면이 열리자 카카오톡이 바로 떠 있어요. 맨 위에 도윤 이름이 보이네요. 재성은 심장이 맺을 것 같아요. 최근 메시지를 열어봐요. 몇 시간 전 거예요. 도윤, 오늘 정말 최고였어. 내 눈빛 때문에 집에 와서도 일 못하겠네. 다음 화요일에 연락할게. 서연,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어. 빨리 만나자. 그 짧은 문장들이 재성의 가슴을 찔러요.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에요. 더 내려가 보니 지난 주말 메시지. 도윤, 주말에 재성 출장 가서 만난 거 잊지 못할 거야. 내 몸이 너무 그리워. 서연, 나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재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막아요. 눈물이 흘러요. 이게 진짜야? 왜? 그날 새벽 재성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요. 머릿속에 서연 씨의 미소와 도윤의 이름이 엉켜요. 8년을 함께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지? 아침에 서연 씨가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오빠, 일찍 일어났네 라고 말해요. 재성은 애써 웃으며 응, 잠이 안 와서.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요. 서연 씨는 그걸 느끼지만 모른 척해요. 오늘 출근 안 늦게? 그녀가 물어요. 재성은 괜찮아라고 대답하며 주차권을 떠올려요. 다음날 출근길에 재성은 그 주차권 장소를 검색해봐요. 모텔이 많은 지역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설마 퇴근 후 집에 와서 서연 씨를 관찰해요. 그녀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미소 짓는 걸 봐요. 누구랑 채팅해? 재성이 물어요. 서연 씨는 깜짝 놀라 아, 친구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생겨요. 그날 저녁 재성은 요즘 내가 변한 것 같아. 필라테스 덕분인가? 라고 물어봐요. 서연 씨는 응, 건강해져서 그래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재성은 그 주말에 혼자 산책 나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서연 씨와의 추억을 떠올려요. 결혼식 날, 아이 낳았을 때 함께 웃던 순간들. 이게 끝인가? 눈물이 떨어져요. 집에 돌아와 서연 씨에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나도라고 안아주지만 재성은 그 포옹이 차갑게 느껴져요. 밤에 다시 핸드폰을 확인할까 고민하지만 참아요. 이미 충분히 아파요. 화요일 아침 서연 씨가 운동 가방을 챙기며 오늘도 가볼게라고 말해요. 재성은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하지만 눈으로 그녀를 따라가요. 그녀가 나간 후 재성은 집안을 서성여요. 따라가 볼까? 하지만 포기해요. 대신 그날 저녁 서연 씨가 늦게 들어올 때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어요. 서연 씨는 수업 후에 커피 마셨어라고 말해요. 재성은 누구랑? 그녀는 클럽 사람들이라고 대답해요. 재성은 도윤 이름을 떠올리며 도윤 씨도?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아니, 왜 그 사람을? 그녀가 웃으며 말하지만 재성은 확신해요. 그 주중에 재성은 친구에게 털어놓아요. 아내가 이상해. 핸드폰 자꾸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친구는 의심되면 대화해 바라고 조언해요. 재성은 고개를 저어요. 증거가 필요해. 집에 와서 서연 씨의 가방을 다시 뒤져봐요. 이번엔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밤에 서연 씨가 잠든 후 다시 핸드폰을 열어봐요. 새로운 메시지. 도윤, 오늘 내 입술이 그리워. 내일 또 만나. 서연, 나도. 재성이 의심할까봐 조심해. 재성은 핸드폰을 떨어뜨려요. 의심? 나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요. 다음날 아침 재성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어요. 서연 씨가 오빠, 왜 안 가? 라고 물어요. 재성은 오늘 쉬어라고 말해요. 그녀가 나간 후 재성은 그녀를 따라가요. 센터까지 가보지만 수업 끝난 후 서연 씨가 도윤과 함께 나오는 걸 봐요. 그들은 차를 타고 그 주차권 장소 쪽으로 가요. 재성은 택시 타고 뒤쫓아요. 모텔 앞에서 그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야. 재성은 그 자리에 서서 울어요. 집에 돌아온 재성은 소파에 앉아 기다려요. 서연 씨가 들어오자 오늘 어디 갔어? 라고 물어요. 그녀는 수업 갔어 라고 대답해요. 재성은 주차권을 꺼내 보여줘요. 이건 뭐야? 서연 씨의 눈이 커져요. 그건 그녀가 말을 더듬어요. 재성은 도윤이야? 그 사람이야?
서연 씨는 고개를 숙여요. 미안해, 오빠. 재성은 눈물을 흘리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는 지루했어. 하지만 사랑해. 재성은 사랑. 이게 사랑이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요. 그날 밤, 재성은 혼자 술을 마셔요. 8년이 이렇게 끝나? 다음날 서연 씨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할까 고민해요. 하지만 아직 사랑해요. 서연 씨는 눈물로 끝내자.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재성은 생각해 볼게라고 해요.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져요. 재성은 매일 그 메시지를 떠올리며 아파해요. 서연 씨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고 도윤에게 끝내자라고 메시지 보내지만 삭제해요. 시간이 지나며 재성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요. 카카오톡 기록을 캡처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변호사 상담을 생각해요. 서연 씨는 재성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오빠,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요. 재성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해요. 재성은 밤마다 그 주차권을 보며 왜 나였을까라고 중얼거려요. 서연 씨는 도윤과의 만남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성은 결정을 내려요. 대화하자. 그는 서연 씨를 마주 앉히고 모든 걸 털어놓아요. 내 핸드폰 봤어. 도윤이랑. 서연 씨는 울며 미안해. 끝낼게. 재성은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의 대화가 길어져요. 재성은 그 후로 서연 씨의 움직임을 주시해요.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걸 봐요.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상처는 깊어요. 친구 모임에서 재성은 웃지만 속으로는 아파요. 서연 씨는 집에서 재성을 위해 요리를 해요. 오빠, 이거 먹어봐. 재성은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맛이 안 느껴져요. 밤에 함께 누워있지만 거리가 느껴져요. 재성은 이혼 서류 준비할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 생각에 참아요. 어느 저녁, 재성은 서연 씨에게 도윤이 누구야? 자세히 말해라고 물어요. 그녀는 트레이너야. 처음엔 그냥 라고 털어놓아요. 재성은 듣다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연 씨는 외로웠어. 미안해. 재성은 방을 나가요. 그날부터 별방을 써요. 서연 씨는 울며 도윤에게 끝났어라고 메시지 보내요. 도윤은 왜? 재미있었잖아 라고 답해요. 서연 씨는 블록해요. 재성은 회사에서 집중 못해요. 동료가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물어요. 재성은 집안일이라고 대답해요. 집에 와서 서연 씨를 봐요. 그녀가 오빠, 사랑해라고 말해요. 재성은 나도라고 하지만 진심이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커요.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요. 이혼 상담 부탁해요. 변호사는 증거 있나요? 재성은 메시지 캡처를 보여줘요. 충분해요. 집에 돌아온 재성은 서연 씨에게 우리 끝내자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울며 안 돼. 용서해. 재성은 못해. 배신했어. 그녀는 무릎 꿇어요. 제발. 하지만 재성은 아이 때문에 참았지만 안 돼. 그들의 집이 무너져요. 재성은 짐을 챙겨요. 내일 나갈게. 서연 씨는 오빠라고 부르지만 재성은 문을 닫아요. 그 후 재성은 호텔에서 지내요. 서연 씨에게서 전화가 와요. 돌아와. 재성은 생각할 시간 줘. 그는 혼자 울어요. 왜 이렇게 됐지? 서연 씨는 집에서 혼자 앉아 후회해요. 미안해, 재성 오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성은 이혼 서류를 준비해요. 새 시작이야.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재성은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 씨의 전화가 계속 울리지만 받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 줘라고 메시지만 보냈죠. 머릿속에 그 메시지들이 맴돌아요.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어. 그 글자들이 가슴을 찔러요. 다음 날 아침, 재성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거리를 걸어요.
커피숍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결심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증거가 더 필요해. 그날 오후 재성은 인터넷으로 사립탐정사무소를 검색해요. 가까운 곳으로 가서 문을 열어요. 사무실 안은 오래된 책상과 파일 더미로 가득해요. 탐정은 중년 남자로 재성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요. 부인분의 불륜 의심이시군요. 흔한 케이스예요. 재성은 이를 악물며 증거를 모아주세요.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필라테스 후에 만나요. 도윤이라는 남자예요. 탐정은 메모하며 알겠어요. 사진과 비디오로 찍을게요. 비용은 선불로. 재성은 지갑을 꺼내 돈을 주고 사무실을 나서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이게 맞는 일인가라고 중얼거려요. 이틀 동안 재성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서연 씨에게 메시지로 아이 잘 챙겨라고만 보내요. 회사 동료가 요즘 표정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물으면 감기야라고 둘러대요. 집에 가지 않고 호텔에서 지내니 외로움이 밀려와요. 밤에 TV를 켜지만 집중이 안 돼요. 도윤의 이름이 머릿속에 박혀요. 그놈은 누구야? 왜 우리 가족을? 분노가 치밀어요. 다음 화요일 아침 재성은 호텔 창가에 서서 서연 씨가 센터로 가는 걸 상상해요.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오늘 촬영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재성은 탐정 사무실로 가요. 탐정은 USB를 건네며 이게 전부예요. 조심히 보세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아요. 첫 사진, 서연 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도윤의 검은 SUV에 타는 모습. 그녀의 미소가 선명해요. 다음 비디오, 그들이 외곽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문 앞에서 서연 씨가 도윤의 목에 팔을 두르고 키스해요. 재성은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려요. 이게 서연이야? 눈물이 흘러요. 비디오를 멈추고 벽을 주먹으로 치지만 소리를 죽여요. 미친년. 어떻게 나한테. 분노가 슬픔을 삼켜요. 다음날 재성은 탐정에게 전화해요. 도윤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과거, 직업, 모든 걸. 탐정은 추가 비용이 들어요라고 말하지만 재성은 상관없어요. 빨리. 며칠 후 탐정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요. 도윤은 이혼 경력이 진짜지만 그 이유는 아내의 배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윤이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당했어요. 그는 체육관을 옮겨 다니며 유부녀를 노려요. 상수범이라고 불리는 타입이에요. 가짜 이혼 이야기를 이용해 동정을 사고 지루한 결혼 생활을 핑계로 유혹해요. 보고서에 다른 피해자 이름이 나와요. 3명의 남편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재성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갈아요. 서연은 그냥 피해자 중 하나였어. 그놈이 계획적으로. 재성은 복수를 결심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워요. 먼저 그 피해자 남편들의 연락처를 탐정을 통해 알아내요.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고 첫 메일을 써요. 당신의 아내가 도윤이라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첨부합니다. 보고서 일부를 스캔해 보내요. 한 남편에게서 답장이 와요. 이게 사실인가요? 내 아내도 필라테스 다니는데. 재성은 네. 함께 소송 준비합시다. 라고 답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동의해요. 3명이 모여 피해자 연합 같은 채팅방을 만들어요. 재성은 익명으로 그놈을 잡아야 해요. 증거 공유할게요 라고 말해요. 그 주말 재성은 서연 씨에게 메시지 보내요. 집에 갈게. 이야기하자. 서연 씨는 오빠 와줘서 고마워라고 답해요. 집에 들어서니 서연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요. 아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재성은 식탁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해요. 서연아, 네가 필라테스 말고 다른 데서 운동 열심히 한 거 알아.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오빠,
무슨 소리야? 재성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줘요. 이거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어. 도윤이랑. 서연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려요. 그건. 재성은 USB를 연결한 노트북을 열어요. 사진을 보여줘요. 서연 씨가 도윤차에 타는 장면, 모텔에서 키스하는 장면. 서연 씨는 무릎을 꿇고 울어요. 오빠, 미안해. 한 번 실수였어. 결혼 생활이 지루해서. 재성은 차갑게 웃어요. 실수? 몇 달째잖아. 그놈은 상수범이야. 너만 노린 게 아니야. 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모. 재성은 보고서를 던져줘요. 읽어봐. 그놈 과거. 다른 여자들도 똑같아. 서연 씨는 종이를 보며 떨어요. 나 속였어? 도윤이. 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혼할 거야. 법적으로. 그놈한테도 소송 걸어. 피해자들 모아서. 서연 씨는 재성의 다리를 붙잡아요. 제발, 오빠. 아이 때문에. 용서해. 재성은 그녀를 뿌리치며 아이 때문에 참았지만 안 돼.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문을 쾅 닫고 나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재성은 눈물을 닦아요. 이게 끝이야.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요. 이혼 소송 부탁해요. 불륜 증거 있어요. 변호사는 좋아요. 강력한 케이스예요. 그 후 며칠, 재성은 피해자 연합 채팅에서 소송 시작했어요. 증언 부탁해요라고 말해요. 한 남편이 나도 할게요. 그놈 때문에 이혼했어. 다른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해요. 재성은 도윤의 체육관에 익명 제보를 해요. 이 사람 유부녀 유혹해요. 조심하세요. 체육관에서 도윤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재성은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보며 미소 지어요. 시작이야. 서연 씨는 매일 전화해요. 오빠, 돌아와. 끝낼게. 재성은 늦었어라고만 답해요. 아이를 보러 집에 가면 서연 씨가 울며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재성은 아이만 안아주고 나가요. 엄마랑 잘 지내. 아이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으면 곧이라고 거짓말해요. 마음이 아파요. 변호사가 재판 날짜 잡혔어요 라고 연락해요. 재성은 준비됐어요 라고 말해요. 도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요. 익명으로. 네가 한 짓 다 알아. 소송당할 거야. 도윤은 답장 없지만 재성은 상상해요. 그놈이 당황하는 모습. 피해자 한 명이 도윤이 다른 도시로 도망쳤대요. 라고 말해요. 재성은 쫓아가자라고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끝내기로 해요. 재판 준비 중에 서연 씨를 만나요. 카페에서. 그녀가 오빠, 제발 취소해라고 애원해요. 재성은 네가 선택한 거야. 도윤이랑 행복해. 서연 씨는 고개를 저어요. 후회해. 그놈이 날 이용했어. 재성은 알아. 하지만 우리 끝났어. 라고 말하고 일어나요. 집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불어요. 새 삶을 시작해야 해. 호텔에서 짐을 챙겨요. 새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해요. 아이 양육권을 위해 싸울 거예요. 서연 씨에게 마지막 메시지. 재판에서 봐. 그녀의 답장. 미안해. 사랑해. 재성은 삭제해요. 분노가 식지만 상처는 남아요. 피해자 연합이 커져요. 5명으로 모두 도윤을 고소해요. 재성은 증언 준비해요. 내 아내를 유혹했어요. 법정에서 도윤의 얼굴을 상상해요. 그놈이 망하는 걸 봐야 해. 서연 씨는 집에서 혼자 울어요. 오빠,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재성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와요. 새 시작이야. 친구와 술 마시며 이혼할 거야 라고 털어놓아요. 친구가 힘내라라고 말해요. 재판날이 다가와요. 재성은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가요.
서연 씨가 문 앞에서 기다려요. 오빠, 재성은 지나쳐요. 안에서 변호사가 승소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도윤 소송도 시작돼요. 재성은 증인석에 서서 그놈 때문에 내 가족이 깨졌어요 라고 말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여요. 서연 씨는 방청석에서 울어요. 재성은 그녀를 보지 않아요. 끝이야. 그 후 이혼 서류에 사인해요. 아이는 재성이 데려가요. 새 집에서 아이와 함께해요. 아빠랑 살자. 아이가 웃어요. 서연 씨는 가끔 방문해요. 미안해. 재성은 지나간 일이야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용서 안 해요. 도윤은 소송으로 벌금 물고 체육관 업계에서 쫓겨나요. 재성은 그 소식을 듣고 만족해요. 복수 끝났어. 새 삶이 시작돼요. 재성은 운동 시작해요. 필라테스가 아니에요. 러닝이에요. 아침에 달리며 강해져야 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새로운 여자 동료가 미소 지어요. 재성은 아직 준비 안 됐지만 희망이 생겨요. 서연 씨는 혼자 지내요. 도윤을 원망하며 내 실수였어. 하지만 후회만 해요. 재성은 아이 손잡고 공원 가요. 행복하자. 그들의 새 이야기가 시작돼요. 재성은 새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라고 투정 부리자 재성은 웃으며 우리 강해져야지. 아빠랑 같이 가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그 상처가 아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보며 결심을 굳혀요. 이제 끝내야 해. 그날 오후 재성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요. 사무실은 깔끔하고 차가운 분위기예요. 변호사는 재성의 증거를 보며 이건 완벽해요. 불륜 증거가 체계적이에요. 소송에서 유리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뿐만 아니라 도윤도 고소할게요. 그놈이 망해야 해요 라고 대답해요. 다음 날 재성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요. 서류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출입 사진, 탐정 보고서가 빼곡히 들어있어요. 서연에게 소장이 도착하자 그녀는 집에서 혼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요. 오빠, 이게 뭐야? 그녀는 울면서 재성에게 전화해요. 제발 취소해. 아이 때문에. 재성은 차갑게 늦었어. 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요. 내가 왜 그랬지? 도윤 때문에. 재성은 도윤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준비해요. 피해자 연합 채팅방에서 소장 제출했어요. 증언 부탁해요 라고 메시지 보내요. 한 남편이 나도 제출할게. 그놈 때문에 가족이 깨졌어라고 답해요. 재성은 변호사와 함께 도윤의 행동 패턴을 강조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적이에요. 여러 가정을 파탄냈어요. 변호사는 좋아요. 배상금 청구액을 높게 잡죠라고 말해요. 도윤에게 소장이 날아가자 그는 체육관에서 혼자 앉아 종이를 구겨요. 이게 무슨... 재성 그 새끼? 그는 서연에게 메시지 보내지만 이미 블록됐어요. 도윤은 불안에 떨며 변호사를 찾지만 과거 기록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워요. 첫 공판 날 재성은 법원 복도에서 서연을 봐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오빠,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속삭여요. 재성은 그녀를 외면하며 네가 우리를 버렸잖아 라고 말해요. 법정 안에서 판사가 증거를 검토해요. 재성의 변호사가 피고 서연 씨의 불륜은 체계적이었어요. 메시지와 사진이 증명하죠 라고 설명해요. 서연의 변호사는 일시적 실수예요. 결혼 생활의 지루함 때문이라고 변론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어요. 증거가 명확해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해요. 서연은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려요. 아니에요. 제발. 재성은 증인석에 서서
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이가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려요. 서연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여요.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결혼 파탄의 주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해요 라고 판결해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안 돼. 내 아이야 라고 소리쳐요. 재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봐요. 네가 잃은 거야. 법정이 끝난 후 서연은 복도에서 무릎 꿇고 오빠, 아이만은 이라고 애원하지만 재성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요.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어요. 판결로 서연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그녀의 통장에 돈이 없어 부모님께 빌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도윤 소송은 더 치열해요. 재성은 법정에서 도윤 씨는 유부녀를 전문으로 노려요. 제 아내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라고 증언해요. 피해자 연합에 다른 남편들이 증인으로 나와요. 한 사람은 내 아내도 그놈 때문에 이혼했어요. 가짜 이혼 이야기로 유혹했어요 라고 말해요. 도윤은 변호사와 함께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라고 변명하지만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에요. 배상 책임을 인정해요 라고 판결해요. 도윤은 1억 원의 배상금을 재성에게 지불해야 해요. 다른 피해자 소송까지 더해지니 총액이 3억 원을 넘어요. 도윤은 법정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이게 어떻게 라고 중얼거려요. 판결 후 도윤의 삶이 무너져요. 체육관에서 해고당하고 소문이 퍼져 다른 일자리를 못 구해요.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서 택배 일을 해요. 서연 그년 때문에 그는 술을 마시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성은 배상금을 받아 새 집을 사요. 아이와 함께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라고 말해요. 아이가 엄마는? 라고 물으면 엄마도 잘 지내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연을 원망해요. 서연의 삶은 비참해져요. 이혼 후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요. 월세 50만 원, 보증금은 부모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해요. 이제 혼자야. 그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려요. 직장을 구하려 하지만 경력이 끊겨 편의점 캐셔로 들어가요.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서 있어요. 손님들이 빨리 해요라고 소리치면 고개 숙여 죄송해요라고 말해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라면을 먹어요. 재성 오빠가 해준 밥이 그리워 눈물이 떨어져요.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재성과 아이를 봐요. 재성은 정장을 입고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요. 아이가 아빠, 오늘 뭐 해? 라고 웃으며 말해요. 재성은 공원 갈까? 라고 대답해요. 서연은 길 건너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져요. 내 아이, 내 가족이었는데 그녀는 울면서 돌아서요. 집에 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쳐요. 왜 그랬어? 도윤 때문에 다 잃었어. 후회가 밀려와요. 부모님 집에 가서 엄마, 미안해요. 아이 보고 싶어요 라고 울지만 부모님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해요. 서연은 주말에 식당 보조로 일해요. 뜨거운 주방에서 접시를 닦아요. 손이 부르터요. 이게 내 인생이야? 동료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물으면 이혼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밤에 혼자 누워 재성의 사진을 봐요. 오빠,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재성은 이미 새 여자친구를 만나요. 회사 동료로 그녀가 재성씨, 힘들었죠? 이제 행복하세요 라고 말해요. 재성은 응, 이제 괜찮아라고 웃어요. 서연은 아이 생일에 몰래 유치원에 가요. 멀리서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걸 봐요. 눈물이 흘러요. 생일 축하해, 내 새끼. 하지만 다가가지 못해요. 집에 돌아와 케이크를 사 먹지만 쓴맛만 느껴져요. 도윤을 생각하며 그놈이 날 망쳤어라고 중얼거려요. 도윤은 다른 도시로 도망가지만
소송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쫓겨요. 그는 술집에서 재성 그 새끼 때문에 라고 욕해요. 하지만 재성은 아이와 여행 가요. 바다 봐, 예쁘지? 아이가 웃어요. 시간이 지나 서연은 병원에 가요.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어요. 의사가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일해야 해요. 돈이 없어요. 그녀는 약을 먹으며 출근해요. 재성은 새 집에서 아이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요. 엄마 없어도 행복할게. 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어요. 크리스마스 축하해. 나 자신. 눈물이 흘러요. 재성은 승진해요. 회사에서 축하해요라는 박수를 받아요. 집에 와서 아이를 안아요. 아빠가 지켜줄게. 서연은 비가 오는 날 길거리에서 우산 없이 걸어요. 이 비처럼 내 인생이 흘러가네. 그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지만 재성과 비슷한 남자를 보고 울어요. 오빠, 미안해. 서연의 부모님이 병들어요. 그녀는 병원에 가서 간호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은 이제 그만 후회라고 말해요. 하지만 서연은 매일 재성을 생각해요. 아이를 빼앗겼어. 내 탓이야. 도윤은 결국 파산 신청해요. 모든 게 끝났어. 그는 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살아요. 재성은 새 여자친구와 데이트해요. 그녀가 과거 잊었어요? 라고 물으면 이제 앞으로 바라고 대답해요.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해요. 오빠가 행복하다니. 나만 불행해. 그녀는 일기장에 내 실수로 모든 걸 잃었어. 영원히 후회할게라고 써요. 봄이 와요. 재성은 아이와 꽃구경 가요. 예쁘지? 아이가 응, 아빠라고 웃어요.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을 멀리서 봐요. 가슴이 아파요. 내 가족이었는데.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요. 바람아, 내 죄를 씻어줘.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서연은 새 직장을 구해요. 카페 바리스타로. 손님을 웃으며 맞이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커피 한 잔이요. 재성이 우연히 그 카페에 와요. 서연은 깜짝 놀라. 오빠. 재성은 차갑게 커피만이라고 말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요. 미안해. 재성은 받지 않고 나가요. 그날 밤 서연은 울며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지? 라고 중얼거려요. 재성은 집에서 서연을 봤어. 하지만 상관없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빠, 엄마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엄마 바빠라고 대답해요. 서연은 매일 그 기억에 괴로워해요. 여름 휴가철, 재성은 아이와 바다로 가요. 수영하자. 아이가 신나해요. 서연은 원룸에서 선풍기 앞에 앉아 땀을 흘려요. 휴가. 나도 가고 싶어. 그녀는 옛 사진을 보며 울어요. 도윤은 감옥에 갈 뻔하지만 벌금으로 풀려나요. 재성 때문에 인생 망쳤어. 가을에 서연은 건강이 나빠져 입원해요. 스트레스예요. 의사가 말해요. 부모님이 와서 이제 그만해라고 안아줘요. 서연은 아이 보고 싶어요라고 울어요. 재성은 아이 학교 행사에 가요. 아빠, 1등 했어. 아이가 자랑해요. 재성은 잘했어라고 안아요. 겨울, 눈이 와요. 서연은 길거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요. 아파. 병원에 가지만 돈이 없어요. 재성은 아이와 눈사람을 만들어요. 재미있지? 서연은 창밖 눈을 보며 내 인생처럼 차가워. 재성은 새 여자친구와 약혼해요. 결혼할게. 그녀가 웃어요.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해요. 오빠가 새 가족을. 그녀는 울며 내 탓이야. 영원히 벌 받을게. 서연의 삶은 계속 고통스러워요. 매일 출근하며 재성을 생각해요.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재성은 이미 잊었어요. 아이와 행복해요. 도윤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요. 모든 게 끝났어. 서연은 크리스마스에 혼자 케이크를 먹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 눈물이 떨어져요. 재성은 아이와 파티해요. 행복하자. 서연의 죄책감은 평생 따라다녀요. 내 선택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는 밤에 잠 못 이루며 후회해요. 재성은 새 삶을 살아요. 과거는 잊자. 하지만 서연에게는 영원한 고통이에요.